안녕하십니까. 이제 경매의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루 접점이 우리 명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명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수익이 많냐, 적냐,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명도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경매에 대해서 알고 접근해야 되지, 경매에 대해서 모르고 접근하게 되면 결국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명도하러 가가지고 그분한테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 하게 되면 결국 최저 비용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도가 가장 중요하다.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명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략대금을 납부를 하는데요. 대략대금 납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납부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명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명도가 시작되는데, 자, 우리가 매각대금을 납부기한 통지하게 되는데,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서 송달을 하게 됩니다. 등기 우편을 해서 이렇게 날아와요. 아까 송달 받기 전에 하기 전에 바로 가서 환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납부 기한 통지를 하고요. 납부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법원의 납부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납부하시면 돼요. 요거를 바로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각대금 납부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민법 187조에 보면 법률이나 공정진수나 판결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또 경매 이런 것들은 이걸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니까 내가 입찰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A 이름으로 입찰서 작성을 했어요. 입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A 이름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고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가 옛날에는 됐었는데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A 이름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만약에 A 이름으로 했는데 남편까지 공동명의 하고 싶어. 바로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 A한테 등기를 하고 또 A가 어떻게 해요? B한테 정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2분의 1에 대한 취득세를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입찰서 작성한 그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든지 처분하든지 해야지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소유권 취득이 완납하면 되고요. 그러면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등기 촉탁 신청서를 받아서 촉탁 서류를 다 작성해가지고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촉탁 등기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나 채권자의 경매 취소가 불가능하다. 완납하게 되면 경매 취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금 납부하게 되면요, 인도 명령 신청은 가능한데 요거는 법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법원 같은 경우는요, 이분이 배당을 받아가면 배당돼야지 인도 명령이 떨어지는 그런 법원도 있고요. 어떤 법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배당 안 받아가더라도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고 완납하게 되면 바로 인도 명령을 받아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반드시 담당 경매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통화해가지고 인도 명령을 언제 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언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할 때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구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배당받아가든 배당받아가지 않든 배당길이 끝나야지 인도명령을 받아주는 이런 절차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도 물건을 어떤 낙찰받았어요. 그 저한테 누구 상담 와서 이렇게 인도명령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연히 저는 배당을 받아야지 인도명령 낼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그 담당 경매 법원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니까 배당 안 받아가도 인도명령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우사를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같은 경우는 법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확인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하는 것이 좋다. 통상적인 것은 이렇게 완납을 하게 되면 인도명령이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도 신청, 보전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여태까지 보전금을 법원에 보관하고 있다 그랬죠? 이따가 완납을 하게 되면 차순위 매도 신청인에게 보전금을 내주게 되면 반환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잔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금 납부를 하겠는데 잔금을 미납했어. 이렇게 되면 재경매 진행이 되죠. 보전금이 몇 프로? 법원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에서 30% 보전금을 내야지만 재경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도 신청인에게 매각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차순위 신청인에게 채권가 매도 신고인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도 채권가 매도 신고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허브 결정 받아야 되겠죠. 허브 결정을 받고 허가 결정이 나면 잔금을 완납하라 하고 이렇게 통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게 차순위 신청에게 매각 결정이 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완납을 다 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담당 경매 계획하면요, 이렇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촉탁 등기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관공서에서 등기소에게 요청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촉탁. 참, 일본 용어라 어렵죠? 촉탁이라는데, 지금 이걸 용어를 바꾼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간에 경매는요 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입찰자, 낙찰자가 생기게 되면 일정한 요건이 다 됐다. 그러면 등기소한테 이 사람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주세요 라고 촉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걸 촉탁 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법원에 가면 요 서류가 있습니다. 완납하게 되면 그 은행에서 지로 끊어주죠. 그걸 가지고 담당 경매에 가면요 이렇게 촉탁 신청서를 줘요. 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씁니다. 이제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 적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액에 완납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 및 말소 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원에 이 촉탁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말소 사항들을 체크해가지고 제가 등록세하고 내고 나서 제출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다 지워줍니다. 다 지워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서 딱 명시가 돼요. 뭐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거 경매 물건이네 하고 다 알게 돼요. 등기부 등본에 딱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부동산 목록에 서 있죠. 내통입니다. 요거는요 표제부에 보면 주소하고 이렇게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목록 해가지고 딱 적고 이렇게 쭉 해서 내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프린터 내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제부 내용입니다. 표제부 내용을 딱 적어가지고 여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상황 전무증명서, 등기부 등본이죠. 한 통을 우리가 무궁화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발급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700원짜리 열람하는 건 안 돼요. 반드시 1000원짜리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등본 한 통. 등본 토지대장 있죠? 이거 떼시고요. 발급받으시고요. 이거는 구청에 가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등본. 구청에 가면 됩니다. 300원인가 500원인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등본, 개인 주민등록 등본, 입찰, 낙찰자입니다. 한번 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영수증, 이 매각을 완납했다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신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취등록세가 얼마다 해서 딱 지료를 딱 끊어줘요. 그걸 가지고요 내시면 됩니다. 내고 제출용 있습니다. 그거를 촉탁 등기 신청서에 뒤에 붙이면 돼요. 그 다음 등록 면허세. 말소 사항 되어 있죠. 한 건당 보통 3,000원입니다. 내가 등기부 등본에 지워야 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쭉 적는 거예요.
쭉 적으면 말소를 다 빨간 줄로 쫙 주말이라고 그러는데 쫙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건당 3,000원입니다. 10건이면 3만원 되겠죠. 등록세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말소시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표를 만들어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입정지 이전은 15,000원 되죠. 건당 3,000원 돼 있죠. 말소건은 3,000원. 이것을 이제 수입정지를 사야 됩니다. 구청에 등록세를 내고 그래 뭐예요? 법원 가가지고 또 3,000원, 말소건은 3,000원 해가지고 등기 신청이 15,000원 하고 해서 계산해가지고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소사항에서 말소일 등기 이런 것들을 다 접수 일자하고 접수 번호 적어서 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내부를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들을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구청에 가서 하시고 아니면 이런 것들 법원에 가서 소속은행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사무실에서 만들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면 참 힘들어요 이것이요. 근데 몇 번 해보다 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2-3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하고 되면 그 다음 1시간 안에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군구청에 갈 때 반드시 완납 증명서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 안 가지고 가면요 다시 법원에 가가지고 증명서 발급받아서 다시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돈을 내요. 납부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납부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은행 갖다 내십니다. 은행 갖다 내고 다시 또 금액에 또 가는 겁니다. 여기서 완납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야지 뭐예요? 여기에 취득세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줍니다. 제가 이거 안 했다가 다시 또 법원에 갔다가 가는 1시간 2시간 걸리는 지역이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룰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뭐예요? 완납증명서를 꼭 가지고 시군구에 가라. 시군구에 가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다 내시면 촉탁 등기 신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다시 법원에 이제 이걸 다 갖다 내는 거예요. 법원에 갖다 내면서 봉투에다가 뭐예요? 내 주소하고 그다음에 우표 3,400원인가요? 보통 3,000원 정도 합니다. 3,400원 정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봉투에 딱 우표 붙여서 내게 되면 우리 집으로 바로 그냥 송달해 줍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내가 받아야 돼요. 다른 제3자가 하면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법원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봉투를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하세요 안 그럽니다. 내가 알아서 이렇게 챙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 촉탁 신청이 되고 우리 집에 등기 필정이 딱 날라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탁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당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명도 시점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죠. 매각기일 잡히고 매각결정일 되면서 대금 납부기일이 잡히게 되고 완납하라고 통지하려고 배당기일 되는데 완납하라고 하면 소유권이 넘기나 명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도명의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배당을 확실하게 알면 언제부터? 이때부터 완납하고 나서 바로 명도를 하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사비도 이야기하고 전혀 이제 이분이 배당도 하나도 못 받고 할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사비가 좀 이제 줄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당을 확실하게 모를 때는 배당되고 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배당 받아가는 사람인데 잘못 계산해가지고 배당 못 받아간 걸로 생각해서 이사비 준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보니까 배당을 받아가네요. 그럼 이사비 안 주면 이제 감정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배당을 완벽하게 알 경우는 이때부터 명도 시작하고 배당을 모를 경우는 한 달 뒤에 하면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달에 대한 뭡니까?
월세를 못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는 배당을 좀 아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도시행으로 월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매각대금 납부 전에 방문하는 거하고 납부 후에 방문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보시면요. 완납 전에 한번 가서 물건이 어떤지 봐야 되겠죠. 혹시 물건에 뭐 큰 하자가 있을 경우는 불허가 신청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인수 유치권을 없다고 뭐 못 받은데 가서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내가 완납하기 전에 완납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전에 한번 방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요. 그리고 완납하고 나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자, 이때는 제3자 입장에 가는 겁니다. 제3자는 남이에요. 남남입니다. 근데 완납하게 되면 뭐예요? 소유권자로 가는 거예요. 남남으로 가는 거하고 소유권자로 가는 거하고 완전히 입장이 틀려지죠. 그래서 완납 전에 갈 때는 정말 조심해라.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완납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소유권자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내 집을 내가 방문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절대적으로 주의해라. 여기서는 명도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도 목적으로 이제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완납하기 전에 가는 거하고 완납하고 나서 가는 거하고 이런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